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방접종의 종류,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생백신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독화, 이걸 붙여야 됩니다. 약독화 생백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뭐 균을 줘버리면은 그거는 생물학적 테러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방접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을 좀 약하게 하거나 없애야지 우리가 백신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백신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요새는 이제 불활성화 백신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생백신은 일단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균이 독성이 약해지긴 했지만 살아있는 거고, 불활성화 백신은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생백신, 즉 약독화 생백신,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균이 있잖아요. 균. 이런 균을 갖다가 배양을 계속 배지를 바꿔가면서, 균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뭐 균 배양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균 이렇게 배양할 때 배지를 넣어주거든요. 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 뭐 이렇게 플라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요 통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배지가 되게 중요해요. 균 자라는데. 그래서 배지를 계속 갈아주고 하는 게 이제 대학원생들 하는 일인데, 그 배지를 계속 바꿔주면서 균을 계속 배양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말한테 적합한 그런, 말한테 감염되는 그런 균, 또 뭐 갑자기 소한테 감염되는 균, 이런 식으로 뭔가 성격이 계속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독성이 사라집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약독화 생백신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자라야 돼요.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접종이 되면 얘가 스스로 막 이렇게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얘가 이제 아까 제가 배양을 막 계속 하다 보면은 독성이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 몸에서도 막 자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독성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근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뭐 안 맞겠다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가능은 합니다. 사백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죽여버리면 이런 게 안 되는데, 얘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가 이제 면역 반응을 되게 잘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죽은 애보다는 아무래도 면역 반응을 훨씬 더 잘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한 번만 맞아도 대충 다 면역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막 3번, 5번 이렇게 맞아 겨우 뭐 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아도 어느 정도 면역을 획득합니다. 근데 이제 MM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번은 맞아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집단 면역을 위해서. 나만 면역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집단이 다 면역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BCG라든지 수두, 바리셀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 맞게 돼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 3번 맞습니다. 네. 2번 맞을 수도 있고 3번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막 5번 맞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 네.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는 이유는 얘가 세포성 면역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성 면역은 세포가 직접 가서 두드려 부수는 거고, 이런 균을. 체액성 면역은 항체 같은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무기를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불활성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체액성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만 쏴주는 거예요. 멀리서 땅땅땅 이렇게. 근데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두드려 부수는, 이거를 항진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면역이 강하게 이렇게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균이 있으면 이 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열 줄 수도 있고, 감마선 같은 거 쪼여줄 수도 있고, 또는 아니 포르말린 하면 100%입니다. 이거 다 죽어요. 포르말린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은 놈을 그냥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조각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걔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를 떼다가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일부를 떼다가.
이게 뭐 전체를 넣어줄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부를 떼다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일단 우리가 균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사람이 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인데 거인이 있어. 완전 큰 뭐 이렇게 생긴 이제 거인, 이상하게 생긴 이제 뭐 세 발 달린 거인이 있다고 하죠. 그럼 거인을 감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인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감염을 시킨다고 해요.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인을 감염시켰어요. 그러면은 거인에서도 막 항체 만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얘 거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우리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되게 끔찍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죽여가지고 이걸 항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거인 몸속에 들어가서 뭐 헤집고 다닐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손일 거 아니에요. 손. 그러니까 거인도 그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손만 잘라가지고 그 손을 이제 미리 접종을 하는 거예요. 백신으로. 그러면 손에 대한 항체가 이렇게 생기겠죠? 예, 그 항체를 하면 우리가 들어가도 손을 장갑으로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뭐 해집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잡아먹히겠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얘를 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끔찍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일부도 안 떼고요. 그냥 독소만 사용해서 이게 백신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딥테리아, 테타누스, 파상풍 이런 거는 그냥 독소를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영어로 톡신이거든요. 톡신. 그래서 얘네들을 약화시킨 거 뭐라고 하냐면 톡소이드라고 해요. 이거 영어 공부도 같이 합시다. 그냥 톡신, 톡소이드 이렇게 조금 약화된 거를 우리가 톡소이드라고 한다.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백신, 사백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특이한 애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요건 지우고 뭐냐면 다당 백신입니다. 다당 백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사백신이라고 봐야죠. 이 두 카테고리에 굳이 넣자면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얘는 약간 특이한 게 균을 뭐 죽여서 뭐 조각조각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균이 이렇게 있으면 균에는 뭐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균들은 이 방어막을 하나 더 이렇게 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방어막을. 그 방어막이 이 뭐냐면 다당입니다. 다당. 예, 다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있잖아요. 포도당 이런 육각형 이런 당이 이제 여러 개 연결된 게 여기에 이제 이 어떤 방어막으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어막 자체가 막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막 일으키고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폐렴구균입니다. 폐렴구균. 예. 제가 폐렴구균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당에 대해서 면역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당에 대해서는 이걸 좀 하기가 어려워해요. 많이 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애들 같은 경우 2세 미만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에 대해서 면역을 반응을 잘 좀 이렇게 잘 못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단백질을 붙여요.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당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백신을 만드는 그런 백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그 폐렴구균에서는 실제로 요 단백질 붙여서 사용한 백신, 그게 이제 PCV13. 그래서 여기 13가, 우리가 13가 백신 비싼 거 15만원짜리. 그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어막이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백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폐렴구균도 있고요. 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타입 B, 이거는 그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라고 했어요. 세균인데 이름은 똑같습니다. 인플루엔자인데 그 앞에 헤모필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5글자가 다 붙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이 다당 요쪽에 방어막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백신과 사백신, 그리고 다당 백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